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 인허가 관련 비리를 수사해온 연방경찰이 한인 부동산 업자를 기소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한쪽 눈을 잃은 뉴욕 6.25 참전 유공자회 강석희 회장이 전쟁 참전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아시안 여성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벌였던 흑인 남성이 공개 수배된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렌트 규제 법안 연장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뉴욕시경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 인허가 관련 비리를 수사해온 연방경찰이 한인 부동산 업자를 기소했습니다. 자신의 건물에 노래방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타운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네라고 주선한 혐의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애비뉴 선상에 있는 3층 건물. 이 건물의 소유주인 한인 고정생 씨가 어제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 뉴욕지검의 기소장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건물에 노래방 운영을 희망하는 한인에게 팰파크타운 관계자에게 노래방 운영에 필요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물주 고 씨는 임차인에게 타운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특정 건축업자를 소개하고 공사를 맡길 것을 권유했으나 임차인은 고 씨가 소개한 건축업자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공사를 맡기지 않았고 타운의 허가가 계속 지연되자 고 씨는 타운 관계자에게 $50,000를 줄 것을 권유합니다. 임차인은 $50,000가 너무 많은 금액이라 생각할 시간을 요구했고 같은 해 12월 15일 고 씨를 만난 임차인이 $50,000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고 씨는 너무 늦었다는 통보를 합니다. 결국 타운계획위원회는 노래방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고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을 공유하려 한 혐의, 실제로 돈이 전달된 정황이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 공여 혐의는 아닙니다. 고 씨의 혐의가 최종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실형과 $250,000 혹은 부당이익금의 2배를 벌금으로 선고받게 됩니다. 어제 변호사와 함께 연방법원 유학 지원에 자진 출두해 체포 절차를 받은 고정생 씨는 $50,000의 보석금이 책정됐고 고 씨는 어제 오후 풀려났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FBI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팰파크타운의 인허가 비리 수사가 과연 한인 부동산업자 한 명의 기소로 종결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관련자 기소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FBI는 2013년 팰파크타운의 인허가 비리 수사를 시작하면서 타운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한 바 있습니다. 당시 FBI는 타운 조정위원과 타운의 유력 정치인들이 단순한 비즈니스 인허가는 물론 부동산 인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적게는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까지 현금으로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2년간의 조사가 한인 부동산업자 한 명의 기소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검찰이 고 씨를 먼저 기소한 후 추가 증언을 확보해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할 수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해 한쪽 눈을 잃어가며 나라를 지켰던 뉴욕 6.25 참전 유공자회 강석희 회장이 전쟁 참전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강 회장의 한국전 참전 회고록 출판 기념회장에 금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순위 훌쩍 넘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 어린 나이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은 이제는 백발의 노병이 되었지만 생사를 넘나들며 나라를 지켰던 그때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전 발발 6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지회 강석희 회장은 나라를 지킨 젊은 날의 회상이라는 한국전쟁 참전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도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그때 그 시절을 글로 담았습니다. 이제 80 중반을 넘어선 우리 6.25 참전 용사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쟁의 참상을 후세대에게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변기에 제작된 이 책은 전쟁 박물관과 도서관 등에도 기증될 계획입니다. 이 책을 통해 잊혀져가는 한국 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를 미국에서 자란 후세들에게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금원기입니다. 지난주 한 흑인 남성이 아시안 여성들을 상대로 연쇄 묻지마 폭행을 벌였는데요. 공개 수배된 상태에서 또다시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맨하탄 미드타운 30가에서 60가 일대에서 20, 30대 아시안 여성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흑인 용의자가 지난 15일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 흑인 용의자는 15일 오후 4시께 맨하탄 차이나타운 소재 멀베리 스트릿에서 41살 아시안 여성에게 말을 걸고 이를 무시하자 회색 비닐봉지로 감싼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가 일주일 동안 아시안 여성을 대상으로 4차례나 묻지마 폭행을 벌이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용의자가 아시안 여성을 공격한 것으로 미뤄 인종 혐오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용의자의 얼굴이 담긴 새로운 폐쇄회로 화면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렌트 규제 법안 연장안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법안이 결국 폐기되면서 렌트 규제 아파트 거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법안 공백기를 노린 건물주들의 횡포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15일 자정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렌트 규제법은 자동 폐지됐습니다. 이날 오후 주 하원은 상원과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 기존 렌트 규제법을 48시간 연장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주 상원이 하원과 절충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법안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주 상원은 렌트 규제 아파트에 대한 집주인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주 하원의 개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렌트 규제 아파트 거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4일 렌트 규제 아파트 집주인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렌트 규제법이 폐기된다고 해도 현재 리스 계약 중에 있는 입주자들에게는 렌트를 올리거나 내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역시 집주인들에게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법안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관련 문의사항은 3일 내에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무효소송 공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승기 회장 측은 담당 판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고 하루빨리 공판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민 회장 측은 16일 뉴욕주 맨하탄 지법의 마가렛 첸 판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고 이른 시일 내에 한인 회장 선거 무효소송 공판 날짜를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첸 판사는 지난 4월 29일로 예정됐던 법정 공판을 일정상 이유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 13일에도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 김민선 회장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공판이 열리기 전에 검토해야 한다며 6월 중순으로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도 이달 중순 예정됐던 공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열리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당수의 뉴욕 한인들도 이번 소송에 관심이 많은 만큼 공판일이 확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영사의 비자 발급 여부 결정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5일 이른바 영사 불심사권 원칙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이 권한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시민권자 여성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편을 초청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테러와 연관돼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 2009년 결혼 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의 최종 결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이 승인한 경우라도 국무부 영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믿고 포괄적인 이민법 조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례로 인해 해외 공간에서 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 제기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순찰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강력범죄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8일부터 범죄 다발 지역에 순찰 병력을 증강시키는 여름 총출동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규 경찰관과 행정직 요원 등 330여 명을 투입하고 오후 시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순찰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시에서는 7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0%가 증가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같은 기간 21건에서 43건으로 무려 104.8%가 늘었고 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피해자도 26명에서 53명으로 103.8% 급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신규 투입된 경찰의 대부분이 내근 경찰이었던 만큼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며 이번 작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빌 드블라조 시장은 여름 총출동 작전을 시작한 지 불과 며칠이 지났을 뿐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작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이어졌던 뉴욕주 새 교사 평가 제도가 결국 통과됐습니다. 아직도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교사 평가에서는 학생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교장의 권한은 축소됩니다. 17명의 리전트위원회 위원들은 15일 3시간이 넘는 팽팽한 토론을 거듭한 끝에 새 교사평가제도를 통과시켰습니다. 새 교사평가제는 학생 성적이 교사평가에 반영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교장에 의한 평가를 축소시키는 방안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의 교사와 교장 등 19만 명의 교육자들은 새 교사평가제의 영향을 받게 되고 각 학군들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학군의 시행안 마련이 지연될 경우 4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할드십 웨이버라는 조항도 통과했습니다. 한편 새 평가제도는 교사가 자신의 과목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자신이 가르치지 않은 과목에서 학생의 성적이 떨어지면 그 영향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교육이 시험 대비 위주로만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LA 총영사관에서 현재 한미 FTA의 동향을 살피는 무역지원협의회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수출입 무역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장기적인 성장세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는 역사적인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가 발효된 지 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오전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는 김현명 총영사와 류상민 부총영사, 김서고 영사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경제단체 10여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미 FTA의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미 FTA의 여러 가지 베네핏, 이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활용률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아까 40%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저희 영사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FTA 활용률을 높이는 데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의 미국 수출은 6.7% 증가했고 수입은 6% 감소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제품 단가 하락과 세계 교역의 둔화로 한미 교역 동향이 불확실하지만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총영사 측은 말했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입 동향은 어떨까? 한미 FTA 체결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어려움이 예상됐던 한국산 농수산물과 임산물 수출이 5억 7,900만 달러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에이트센터 측은 한국 식품의 활발한 현지 시장 진출과 제품 개발, 그리고 한국 프랜차이즈의 미국 진출 확대로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이 코스코라든지 뭐 다른 어떤 랄프스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진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식품 밴드나 수출 업체들이 좀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되는 게 전 가장 큰 어떤 이점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마켓과 수출업체의 과도한 가격 경쟁 구도로 수입 유통 벤더들의 출혈 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FTA의 규제를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수출로 인해 통관 억류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불고 있는 K-팝과 한류 열풍은 주류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소재 기업과 한인 기업에게 비즈니스 홍보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CJ 아메리카는 기존에 진행됐던 한류 콘서트 K콘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K콘 2015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통해 주류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각종 정보와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 군데 모여서 사람들이 모이고 한국 문화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비즈니스 어퍼튜니티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 중에 하나이고요. CJ 아메리카 측은 K콘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위해 오는 7월 10일까지 프로그램과 각 분야 전문 패널들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경제단체와 유관기관들은 2011년부터 운영되어 FTA 헬프데스크를 잘 활용하고 주류 정부기관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무역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오는 토요일 LA에서는 아시안 헤리티지 재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여기에 한인 색소폰 연주자인 데니정 씨도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박시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데니정 씨가 LA를 찾았습니다. 오는 토요일에 열리는 아시안 재즈 페스티벌의 공연을 위해서 방문한 데니 씨는 이번 공연이 매우 흥분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정말 자라면서 듣고 자랐던 음악들, 듣고 자랐던 뮤지션들 함께 이제 공연을 만들고 색소폰 외에도 건반을 다루며 틈틈이 작곡을 겸하고 있는 데니 씨는 본인의 곡을 연주할 때가 가장 즐겁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드라마의 삽입곡을 직접 작곡을 하기도 한 데니 씨는 중국 진출에 첫 발을 내딛었다며 팬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으로 진출해가지고 좀 제가 쓴 연주곡 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한편 이번 공연의 기획사 측은 최고의 아시안 재즈 뮤지션들로 구성된 만큼 최고 수준의 연주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ant to produce an event that brought together all the top Asian jazz talents from around the world, all the great musicians that can play jazz, and bring all the cultures together at the Asian Heritage Jazz Festival. 아시안 재즈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이번 공연은 리틀 도쿄에 위치한 재패니스 아메리칸 컬처럴 센터 앞 야외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엄마를 찾기 위해 가방 속에 숨어서 유럽으로 미륵북을 시도한 아프리카 소년이 천신만고 끝에 엄마를 만났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유럽행이지만 아프리카를 탈출하려는 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끝자락에 있는 스페인령 세우타의 국경 검문소. 한 여행 가방이 검색대에 걸렸습니다. 잔뜩 웅크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 공기 구멍도 없는 가방에 숨어 국경을 건너려 한 건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8살 소년 아두였습니다. 스페인에서 일하는 엄마와 아빠는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아들의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결국 목숨을 건 미륵국으로 이어졌고 딱한 사정을 감안한 스페인 정부가 1년 비자를 내줘서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엔 모로코 영내의 또 다른 스페인령 멜릴라. 승용차를 수색하던 경찰이 뒷 범퍼를 뜯어냅니다. 그 속에서 한 남성의 당황한 얼굴이 보이더니 이내 힘없이 끌려 나옵니다. 뜨거운 엔진 바로 뒤에 대시보드에 숨는가 하면
뒷좌석 의자에 몸을 숨기고 미립국을 시도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To Italy. The reason is our country is really bad. We don't have no electricity, we have no human rights. So we just risk our life. We know it's 50% chance of survival. 트럭 짐칸 밀집 속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 대에 50명, 갓난아기의 임신부까지 목숨을 건 이동입니다. 또 바다에선 여름이 되면서 더 많은 미립국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20-30m 길이의 작은 배에 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가까이 타고 위태롭게 바다를 건넙니다. Over 42,000 people arriving. Most of them are refugees, and this is 6 times the number from. 이들의 희망 유럽의 나라들은 구조의 손길은 내밀고 있지만 살 곳까지 줄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미립국 업자들과의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목숨을 건 행렬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칼리지 학생이 지난 7일 테러 모의 혐의로 뉴욕 뉴저지 항만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대학에서 항공학을 전공 중인 20살 먼더우마 셀레는 지난 3월부터 건물 폭파와 관련된 방대한 온라인 검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셀레는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의 지령을 받아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폭발물 설치를 모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한인 건축회사 주차장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60대 한인 남성이 나무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지난 8일 64살 김모 씨는 오후 1시께부터 한인 건축회사 주차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중 추락한 후 오후 3시쯤 길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됐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김 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지난 13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뉴욕 시내 야외 식당에 애완견을 동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어제 야외 식당 애완견 반입 허용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주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식당 업주는 애완견 반입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반입을 허용하는 식당은 문에 이를 알리는 공지사항과 함께 주의 사인을 부착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이 강화됩니다. 벤 칼로스 뉴욕시 의원과 시경은 15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퍼 이스트사이드 1에서 3번가와 53가부터 86가 구간에서 시범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제한속도나 신호 위반, 인도위 운행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뉴욕시 교통국과 시티바이크 등은 공동으로 자전거 이용 계절과 안전수칙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진행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날씨에 가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이른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온 후 점차 개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